옛날 어느 산골 마을의 가을이면 벼냄새가 바람을 타고 골짜기마다 흘러가고, 봄이면 살구꽃이 지붕 위로 조용히 내려앉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크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우물물만큼은 먼 고을 사람들도 칭찬할 만큼 맑았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면 사람들은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로 모였고, 물 씻는 소리와 낮은 인사 소리가 하루의 문을 열곤 했습니다. 마을 가운데에서 조금 비껴난 곳에는 낮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집은 대대로 같은 논을 갈고 같은 우물물을 마시며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마당이 있고, 마당 한쪽에는 고추를 말리는 멍석이 깔려 있었으며, 뒤편에는 쌀을 넣어두는 오래된 쌀광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막 끝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고 맑은 날이면 볕이 마루 끝까지 들어와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 집의 며느리는 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순이는 말수가 적고 걸음이 가벼워 마당을 지나도 먼지를 크게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히 묶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아직 안개가 논둑 위에 낮게 깔려 있을 때에도 순이는 늘 먼저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바가지를 들어 물을 뜨는 모습을 보면 오늘도 그 집의 불은 꺼지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물 곁에는 아주 오래된 나무 바가지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새 바가지들처럼 반짝이지도 않고 손잡이 끝은 여러 번 만져 닳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 바가지로 뜬 물은 늘 차고 맑았어요. 아이들은 그 바가지를 장난감처럼 만지려 하다가도 어른들이 조심하라고 하면 금세 손을 거두었습니다. 순이는 그 바가지를 볼 때마다 까닭 모를 마음이 들어 항상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순이의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논일도 잘하고 김장도 큰 항아리로 여러 통 담그던 사람이었지만, 해가 바뀌며 기침이 깊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물을 길어와 약초를 다리고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식은 밥을 다시 데워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한 눈으로 바라보면 순이는 낮게 웃으며 어머니 물이 맑아 약도 잘 우러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집의 아들 만석은 키가 크고 얼굴이 반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부드럽고 허리도 잘 숙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순이가 밥상을 차려 놓아도 한참 뒤에야 앉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논둑에서 돌아오면 오늘 벼가 얼마나 자랐는지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발끝만 털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괜히 묻지 않고 물그릇만 조용히 채워두었습니다. 만석의 집에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논이 세마직이 있었습니다. 넓다고 할 수는 없지만 흙이 기름지고 물길이 좋아 부지런히 돌보면 한겨울까지 식구가 굶지 않을 만큼 곡식이 나왔습니다. 순이는 그 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시어머니에게 남긴 것이 그 논과 집, 그리고 우물가 나무 바가지뿐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볕 좋은 날마다 논둑에 풀을 뽑고 물길을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두고 욕심 없는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남의 집 잔칫날에도 먼저 가서 그릇을 씻어주고 장날에는 늙은 이웃의 짐을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칭찬을 들으면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에 덜 기침하고 남편이 예전처럼 집 문턱을 편히 넘고 쌀독 바닥이 드러나기 전에 핵곡식 냄새를 맡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길고 습했습니다. 비가 며칠씩 내리다가 갑자기 해가 쨍쨍 나면 마당에 흙은 김을 올렸고 쌀광의 나무문은 습기를 먹어 뻑뻑해졌습니다. 순이는 곡식 자루가 상하지 않도록 낮마다 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쌀 한 대를 퍼낼 때마다 마음속으로 남은 양을 세었습니다. 시어머니 약을 다리려면 죽이 필요했고
만석이 논에서 돌아오면 밥도 넉넉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순이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마당 끝 감나무 잎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침이 얕게 이어져 순이는 서둘러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우물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무 바가지만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순이는 두레박을 내려 물을 뜬 뒤 오래된 바가지로 한 모금 떠 맛을 보았습니다. 그 물은 언제나처럼 맑았지만 그날따라 조금 더 차게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손끝이 서늘해져 잠시 바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결 사이에 검은 줄이 길게 나 있었고 그 줄은 마치 누군가 오래전 손톱으로 긁어놓은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순이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날이 밝으면 다시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약초를 씻고 솥에 물을 부을 때 부엌 안에는 풀 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가 섞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얼른 들어가 등을 받쳐주자 시어머니는 미안한 얼굴로 내 손이 날마다 물에 젖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이불을 정리하며 제가 움직이면 집도 움직입니다. 어머니는 숨만 편히 쉬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밖에서는 아궁이 불이 타오르는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만석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순이는 된장국을 뜨겁게 데워놓고 시어머니에게는 부드러운 죽을 따로 담았습니다. 만석은 숟가락을 두어 번 움직이다가 쌀광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순이는 그 눈길을 보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는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오늘은 논 아래쪽 물길을 보러 늦게 들어올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문까지 따라가 집신을 바로 놓아주었습니다. 만석이 나간 뒤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이는 마당을 쓸고 빨래를 비벼 널고 시어머니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었습니다. 바람이 처마 밑을 지나며 말린 고추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남편의 눈길이 머문 쌀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쌀광은 집안에 곡식이 있는 곳이니 남편이 걱정해서 보았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순이는 남을 의심하는 마음이 집안 먼지보다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낮이 지나고 해가 서쪽 산마루에 걸릴 무렵 순이는 다시 우물가로 갔습니다. 저녁 약을 다릴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에는 마을 아이 둘이 돌멩이를 주워 놀고 있었고 멀리서 밭일을 마친 안악들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물을 씹자 한 안악이 말했습니다. 순이네 물동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물을 오가니 그 집 조상도 네 발걸음을 알겠구나. 순이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물가의 늙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가까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오래 산 사람으로 젊은이들은 그녀를 우물지기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우물물을 함부로 흐리게 하지 말라는 말도 오래된 물건을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말도 늘 그녀에게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순이가 든 나무 바가지를 물끄러미 보더니 집을 지킨 소는 하늘보다 먼저 땅이 알아본다 하고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순이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물동이 안의 물이 걸음에 맞춰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논에서는 벼 이삭이 아직 여물기 전에 푸른빛을 머금고 있었고 들판 끝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드문드문 들렸습니다. 순이는 자신이 집을 지키는 사람인지 그저 하루하루 일을 견디는 사람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문 앞에 이르러 시어머니의 낮은 기침을 듣자 생각은 금세 사라지고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늦게 돌아왔습니다. 옷자락에는 흙 냄새보다 낯선 향 냄새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등잔불을 낮추며 물었습니다. 논 아래쪽 물길은 괜찮았습니까? 만석은 신발을 벗으며 별일 없었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운 돌처럼 마루에 떨어졌습니다. 순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을 작은 대야에 담아 내놓고 식은 밥을 다시 데워 상에 올렸습니다. 만석이 밥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잠든 듯 조용했습니다. 순이는 부엌 문가에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낡은 저고리 소매를 꿰매는데 실이 자꾸 손끝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쌀광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만석은 그 소리에 민감하게 고개를 들었고 순이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헛기침을 하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작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만석은 쌀광에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곡식 자루를 살핀다고 했고 다음에는 쥐가 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순이가 함께 보겠다고 하면 그는 늘 손을 내저었습니다. 네가 볼 일은 아니다. 어머니나 잘 모셔라. 그 말은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순이의 귀에는 문을 닫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쌀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어두운 냄새를 조용히 맡았습니다. 마을에는 계절이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논이 푸른빛은 누렇게 변해갔고 바람은 점점 마른 풀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순이는 아침마다 우물물을 냈고 낮에는 벼가 넘어지지 않게 논둑을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날씨가 맑은 날이면 마루에 기대어 앉아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올해 벼가 잘 익으면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겠구나 하고 말하면 순이는 어머니가 죽 한 그릇 더 드시면 그것이 더 큰 수확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의 얼굴은 곡식이 익을수록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마을 밖 장터에 간다고 했고 돌아올 때마다 빈손이었습니다. 순이는 장터에서 소금이나 기름을 사올 줄 알았지만 그의 품 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에는 그의 저고리 소매에 붉은 실오라기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떼어내며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에는 그런 붉은 실을 쓰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순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실오라기를 부엌 선반 한쪽에 조심스레 놓아두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 일찍 캐물으면 더 깊은 곳으로 숨는다고 친정어머니가 생전에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떠올리며 솥뚜껑을 닫았습니다. 밥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고 밖에서는 저녁 까마귀가 산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불안도 함께 소단에 가라앉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뒤 우물지기 할머니가 순이의 집 앞을 지나가다 마루에 앉아 쉬었습니다. 순이는 얼른 따뜻한 물을 내왔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오래된 쌀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순이에게 다시 한마디만 했습니다. 문이 자주 닫히는 곳에는 바람보다 먼저 마음이 갇힌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손끝을 모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설명하지 않았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우물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는 가늘지만 고르게 이어졌고 만석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달빛이 문살 사이로 들어와 방바닥에 희미한 줄을 만들었습니다. 순이는 그 줄을 바라보다가 새벽이 오기 전 다시 일어났습니다. 물을 길러가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걸린 나무 바가지와 쌀광의 어둠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두레박을 내리고 물을 끌어올린 뒤 나무 바가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바가지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지난번 보았던 검은 줄이 단순한 흠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칼끝으로 새긴 듯한 얕은 자국들이 물기에 젖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순이는 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자국들 사이에서 이상하게도 집과 논 그리고 배신이라는 느낌이 스며 나왔습니다. 순이는 놀라 바가지를 가슴 가까이 안았습니다. 새벽 바람이 우물 안에서 올라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먼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동쪽 하늘이 아주 옅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오래된 물건이 그냥 오래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물동이 속물은 전보다 더 조용했고 그녀의 발걸음도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눈을 떠 있었습니다. 순이가 놀라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벽부터 마음이 소란하더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물과 바가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흐린 속에서도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숨을 고른 뒤 낮게 말했습니다. 그 바가지는 이 집을 오래 지켜본 물건이다. 함부로 버리지 말고 함부로 믿지도 말아라. 순이는 그 말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그 바가지가 단순히 물을 뜨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녀는 약을 다리고 죽을 끓이며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조용한 등불 하나가 켜진 듯 했습니다. 누군가 집안에 어둠을 들이고 있다면 그 어둠을 미워하기보다 먼저 밝혀야 한다고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만석은 또 쌀광으로 향했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쌀광 문이 열리고 잠시 뒤 낮은 말소리 같은 것이 바람에 섞여 나왔습니다. 순이는 숨을 죽였지만 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들은 것이 없고 본 것도 적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항아리에 붓고 나무 바가지 안쪽에 젖은 자국을 떠올렸습니다. 가을 들판은 밝아지고 있었지만 그 집 뒤편 쌀광에는 아직 새벽 같은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쌀광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조금 늦추었습니다. 문은 늘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곡식 냄새와는 다른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장터에서 새로 산 비단 주머니에 배어있는 향처럼 그 집의 흙냄새와 어울리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순이는 문고리에 손을 대고 싶었지만 아직 마음을 누르고 지나쳤습니다. 아무리 남편이라 해도 마음속으로 먼저 죄를 정하면 집안의 불씨가 더 크게 번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점점 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해가 뜨기 전 나갔다가 밤이 깊어 돌아오기도 했고 어떤 날은 논에 간다며 새 옷을 털어 입고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만석을 보고도 처음에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사정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시골의 오래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장터에서 돌아온 아낙 하나가 만석이 낯선 여인과 나란히 서 있는 걸 보았다더라 하고 말하면서 조용하던 물가에 작은 돌이 떨어졌습니다. 그 여인은 연하라 불렸습니다. 마을 밖 큰 길 건너 주막 근처에서 지내던 사람으로 얼굴은 곱고 말은 달콤했으나 눈빛이 자주 사람의 손과 옷깃을 훑었습니다. 장터에 나온 이들은 그녀가 고운 치마를 입고 만석에게 기대어 웃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두 사람이 함께 기름을 샀다 했고 누군가는 만석이 연화에게 새 비녀를 골라 주었다고 했습니다. 말은 말꼬리를 물고 조용한 마을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소문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우물가에 오면 말을 멈추었고 그녀가 물동이를 이고 돌아서면 다시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공기는 숨길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에 오래 머물고 인사가 조금 늦어지고 우물가 웃음소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순이는 느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는 대신 시어머니의 약초를 더 곱게 씻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의 얼굴빛이 전보다 가라앉은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이든 사람의 눈은 멀어져도 마음의 그림자는 잘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순이가 죽을 식혀 숟가락으로 떠들이자 시어머니가 낮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에 찬물이 들어온 듯 하구나. 순이는 잠시 손을 멈추었지만 곧 웃으며
가을바람이 일찍 불어 그런가 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으나 창밖 쌀광 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다시 늦었습니다. 순이는 등잔 심지를 낮추고 마루 끝에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람이 논에서 넘어와 처마 밑에 말린 무청을 흔들었고 멀리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대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만석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대문 밖에 잠깐 서 있다가 만석이 손짓하자 뒤편 쌀광 쪽으로 몸을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몸은 바로 일어나 문을 열고 싶었지만 마음은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큰 소리가 날 것이고 큰 소리가 나면 병든 시어머니가 놀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늘을 놓고 천천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찬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살폈습니다. 불씨는 아주 작았지만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 붉은 점을 보며 자신의 마음도 저처럼 작게라도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쌀광 쪽에서는 한동안 낮은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는 들리지 않았고 바람이 도시면 다시 들렸습니다. 순이는 말의 뜻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연하라는 이름이 아주 희미하게 귀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 만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논문서는 어머니가 깊이 넣어 두었으니 때만 맞추면 된다. 그 말은 순이의 가슴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논은 그저 흙이 아니라 병든 시어머니의 숨과 집에 밥이 달린 곳이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낯선 그림자는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으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순이는 그의 옷자락에서 다시 달콤한 향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잠든 척 몸을 옆으로 돌렸지만 눈은 오래 감기지 않았습니다. 쌀광의 문고리가 달빛에 잠깐 반짝였고 그 빛은 마치 조용히 입을 다문 사람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순이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시어머니의 약그릇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만석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얼굴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뜨고는 순이에게 쌀광 열쇠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물그릇을 놓으며 어머니께서 늘 두시는 곳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만석은 시어머니 방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침을 누르며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더 묻지 않고 밥을 먹었으나 숟가락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그날 낮순이는 우물가에서 우물지기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쏟지 않고 우물돌에 앉아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인사하자 할머니는 그녀의 물동이를 바라보다가 나무 바가지로 물을 한번 떠보라고 했습니다. 순이가 물을 떠내밀자 할머니는 물결을 들여다보며 맑은 물도 깊은 곳을 건드리면 흐려지나 가만히 두면 흙이 먼저 가라앉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그날부터 집안일을 하면서도 눈과 귀를 조용히 열어두었습니다. 쌀독에 남은 쌀의 양을 기억했고 만석이 쌀광에 들어간 날을 세었으며 부엌 선반 위 붉은 시로라기를 작은 천에 쌓아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약을 다릴 때는 방 안에 들리는 한숨을 놓치지 않았고 마당을 쓸 때는 쌀광 문 앞에 찍힌 낯선 신발 자국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사흘 뒤 저녁 만석은 마을 어귀까지 나갔다가 해가 진 뒤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오기 조금 전 연화가 먼저 왔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두드리지 않고 뒷담 쪽 작은 길로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빨래를 걷고 있다가 그 모습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연화는 붉은 치마 끝을 손으로 잡고 마치 이미 그 집 길을 잘 아는 사람처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쌀광 문 앞에 서자 만석이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순이는 손에 든 빨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 한쪽 감나무 뒤에 서서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쌀광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두 사람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연하는 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하루 종일 물이나 뱉고 죽이나 끓이는 사람이지요. 논문서만 당신 손에 들어오면 누가 그 여자를 이 집 며느리라 하겠어요. 만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추수 전에 끝내야 한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순이의 손에서 빨래를 떨어뜨릴 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친정도 멀다면서요. 병든 노인은 오래 버티지 못할 테고 마을 사람들은 곡식을 나누어 주면 금세 입을 닫을 거예요. 그 순간 순이의 눈앞에 시어머니의 마른 손과 우물가 나무 바가지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물을 했던 손이 약하다고 해서 집을 지킬 마음까지 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들은 말을 마음속 항아리에 담아두었습니다. 항아리는 가득 차도 겉으로는 조용히 서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빨래를 다시 걷어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붙일 때 손이 떨렸지만 불씨는 곧 살아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밖에 누가 왔더냐 하고 묻자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람이 쌀광문을 흔들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의 속뜻을 들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부터 마을의 소문은 더 넓게 번졌습니다. 물레 방앗간에서 쌀을 셌던 사람이 쌀광 뒷길에 붉은 치마를 보았고 장터에서 돌아오던 소년이 만석과 연화가 같은 우산 아래 걷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순이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 부부 일에 끼어들었다가 도리어 원망을 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물가의 물소리는 예전보다 낮아졌고 안악들의 눈빛은 자주 순이를 따라갔습니다. 우물지기 할머니는 어느 날 일부러 순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고 순이에게는 따뜻한 물 한 그릇만 청했습니다. 물을 마신 뒤 할머니는 쌀광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곡식은 입 없는 것 같아도 누가 탐내는지 먼저 마른 냄새로 알린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여 그 한마디를 새겼습니다. 그날 밤 쌀광에서 정말 마른 냄새가 났습니다. 순이는 부엌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다가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곡식이 오래 묵어나는 냄새가 아니라 누군가 자루를 뒤지고 문서를 꺼내며 일어난 먼지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등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쌀광 앞까지 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으나 바닥에는 흰 쌀알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누군가의 발에 밟혀 납작하게 깨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쌀알을 손바닥에 올려 보았습니다. 쌀 한 톨은 작아도 그 안에는 봄부터 가을까지의 땀과 바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함부로 밟혀 있으니 그녀의 마음도 함께 밟힌 듯 했습니다. 순이는 쌀알을 버리지 않고 작은 종지에 담아 부엌 선반에 올려두었습니다. 붉은 시로라기 옆에 놓인 그 쌀알들은 말없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것들이 언젠가 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만석은 시어머니에게 오래된 궤의 열쇠를 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베개 밑에 손을 넣었다가 멈추었습니다. 무엇에 쓰려 하느냐? 만석은 웃으며 추수 전에 문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종이는 습기를 먹으면 못 쓰게 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픈 몸보다 더 깊은 피로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열쇠를 내주지 않고 집안 문서는 집안 마음이 바로 선 뒤에 보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더 따지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지만 그날 저녁 연화와 만난 뒤에는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그가 술 냄새를 풍기며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노인도 그 여자도 모두 나를 막는다. 그 말에 순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아내라 부르지 않고 그 여자라 부르는 소리가 차가운 물처럼 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시어머니 방의 이불을 먼저 고쳐 덮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순이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약초 냄새가 은은했고 등잔불은 낮게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앉아 있다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오래 누워 있으니 집안이 내 어깨에만 얹혔구나.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버팁니다. 시어머니는 눈가를 젖히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쌀광 안쪽 벽 아래에 오래된 항아리가 있다. 아직 꺼낼 때는 아니나 잊지는 말아라.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조용히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쌀광 안쪽 벽 아래의 항아리, 그리고 우물가 나무 바가지 안쪽의 글자, 우물지기 할머니의 짧은 말들이 하나씩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너무 일찍 잡으려 하면 손에서 미끄러지고 제때가 되면 물 위에 떠오른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순이는 긴 밤을 버텼습니다. 추수가 가까워질수록 만석과 연화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쌀광에서 만나는 시간을 바꾸고 때로는 낮에도 뒷길로 오갔습니다. 어느 오후 순이는 장독대 뒤에서 연화의 목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해도 놈만 손에 넣으면 다 끝나요. 핵곡식이 나오기 전에 그 여자를 내보내야 해요. 만석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보름날 모두가 논을 보러 나간 틈에 궤를 열겠다. 그 말은 순이에게 때가 다가왔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저녁 우물가로 가서 나무 바가지를 오래 씻었습니다. 물에 젖은 바가지 안쪽의 새김은 전보다 조금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글자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오래된 자국은 마치 그녀에게 견디라고 보고 있으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우물지기 할머니가 어느새 곁에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순이의 손을 보더니 물 떼는 손이 떨리지 않으면 진실을 드는 손도 떨리지 않는다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이는 처음으로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가 울고 쌀광 뒤편에서는 바람이 묵은 나무문을 긁었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에게 들은 것과 본 것을 모두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이 같은 어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의 손등을 가만히 덮고 급히 울지 마라. 울음은 마지막에 남겨도 늦지 않다 하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에 눈물을 삼키고 밤새 아궁이 불씨를 지켰습니다. 보름이 가까워지자 밤빛은 날마다 조금씩 둥그러졌습니다. 순이는 달이 차오르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속의 그릇도 함께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예전처럼 우물물을 길어 시어머니의 약을 다렸고 낮에는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었으며 저녁에는 논둑을 따라 물길을 살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이제 집안 곳곳에 남은 작은 흔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쌀광 앞의 흙은 이상하게 자주 눌려 있었습니다. 만석의 집신 자국은 크고 깊었지만 그 곁에는 더 작고 뾰족한 신발 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자국 위로 일부러 빗자루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사라질 것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마른 흙에 더 오래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발자국도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말은 너무 조용하여 귀보다 마음으로 먼저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이는 시어머니가 말한 쌀광 안쪽 벽 아래의 항아리를 떠올렸습니다. 만석이 논에 나갔다고 한 뒤였고 연화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먼저 시어머니 방에 들러 약그릇을 치우고
어머니 잠시 뒤편을 살피고 오겠습니다. 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허락이기도 하고 오래 참고 있던 무거운 숨이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등잔도 들지 않고 쌀광 문을 열었습니다. 낯빛이 문틈으로 들어가자 먼지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곡식 자루들은 한쪽으로 밀려 있었고 벽 아래 흙은 최근에 긁힌 듯 색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조금씩 파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들어가고 곡식 껍질이 손등에 달라붙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손끝에 차가운 단지에 가장자리가 닿았습니다. 순이는 숨을 멈추고 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항아리는 크지 않았지만 무거웠습니다. 뚜껑은 낡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 마른 쌀겨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품에 안고 부엌 뒤편으로 옮겼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닭 한 마리가 장독대 곁에서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뚜껑을 열기 전에 먼저 손을 씻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대하는 손은 깨끗해야 한다고. 우물지기 할머니가 늘 말하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항아리 안에는 종이 꾸러미와 작은 천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기름 먹인 한지로 여러 겹 쌓여 있었고 천주머니에는 낡은 노끈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먼저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시아버지의 손도장이 찍힌 오래된 글이 있었고 집과 논을 병든 아내와 집을 지키는 며느리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글자를 모두 익숙하게 읽지는 못했지만 몇 줄은 또렷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이상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노는 한 사람의 욕심으로 팔거나 넘길 수 없으며 집안의 밥과 병든 어른의 숨을 지키는 이가 있으면 그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손끝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누르며 오래전 시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숨겼을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몸이 아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석은 아버지의 뜻을 잊었고 순이는 이제 그 잊힌 뜻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천주머니 안에는 작은 나무패와 낡은 비녀 조각이 있었습니다. 나무패에는 집안의 논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고 비녀 조각은 오래전 시어머니가 젊을 때 쓰던 것처럼 소박한 모양이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살피다가 문득 며칠 전 쌀광 근처에서 본 붉은 실오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선반 위천을 풀어보니 붉은 실과 밟힌 쌀알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것들 옆에 오래된 종이가 더해지자 흐릿하던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나무 바가지를 물에 담그자 마른 나무결이 물을 머금으며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바가지를 두 손으로 들고 안쪽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전에는 흠집처럼만 보이던 자국들이 물빛 아래에서 글자처럼 이어졌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눈을 좁혔고 몇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집을 지킨 일을 저버리면 거두기 전에 이삭이 먼저 고개를 돌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글을 다 읽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우물도를 스치고 지나갔고 물동이 안의 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주라는 말이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진 것은 오래된 경고였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 같았습니다. 순이는 바가지를 품에 안고 저는 집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우물지기 할머니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순이가 놀라 돌아보자 할머니는 바가지 안쪽을 보지 않고도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래된 말은 큰 소리로 울지 않아도 때가 되면 온 마을 귀에 닿는다. 순이는 더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늘 짧았고 짧을수록 길게 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들판에는 이상한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논들은 벼 이삭이 무겁게 고개를 숙였지만 만석이 혼자 돌본 아래쪽 논만 이삭 끝이 마른 듯 서 있었습니다. 물길은 막히지 않았고 벌레가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쇳잎은 어딘가 힘을 잃고 바람이 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논둑을 지나던 노인들은 혀를 차며 흙이 주인의 마음을 닮았나 보다 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순이가 날마다 물길을 살피던 작은 밭과 집 가까운 논머리에는 이슬이 맑게 맺혔습니다. 아침 햇빛이 오르면 그 이슬은 작은 구슬처럼 반짝였고 벼 이삭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그 차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같은 물을 먹는데 어찌 저렇게 다를까?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밥을 지키는 손과 빼앗는 손이 같을 수 있겠느냐? 소문은 이제 바람처럼 퍼졌습니다. 만석은 그 소문을 듣고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논에서 돌아오자마자 쌀광으로 들어갔고 한동안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쌀광 안에서는 자루를 끌어당기는 소리, 상자를 여닫는 소리, 연화의 조급한 목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낮게 욕심을 삼키듯 보름날 밤이면 끝난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열어 젖히지 않았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한 번의 힘이 아니라 날마다 떨어지는 꾸준함 때문이었습니다. 순이는 먼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항아리에서 꺼낸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된 글을 보자 눈가가 젖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남긴 것이다.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다 하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셨기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나는 누워 있었고 네가 걸었다. 이제 걸어온 사람이 말해야 한다. 그 말은 순이의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참고만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매일 물을 했고 밥을 짓고 논둑을 살피며 증거를 모아온 셈이었습니다. 조용한 하루하루가 모두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오래된 종이와 붉은 실 밟힌 쌀알, 작은 나무패를 깨끗한 보자기에 싸두었습니다. 나무 바가지는 우물가에 그대로 걸어두었습니다. 그것을 집 안으로 들이면 만석이 알아챌 수 있었고 우물가에 남겨두면 마을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순이는 바가지 안쪽 글자를 더 선명히 보이게 하려고 물로 여러 번 씻은 뒤 햇빛에 말렸습니다. 오래된 새김은 마른 뒤에도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보름 전날 순이는 우물가에서 일부러 마을 안악 몇 사람과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헐뜯지 않았고 연하를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나무 바가지 안쪽에 이상한 글이 있다고 말하며 글을 잘 아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악들은 호기심에 바가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읽어보려 했고 다른 사람은 이건 예전 어른들이 남긴 말 같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식은 그날 안에 마을 어른들에게도 닿았습니다. 우물가 나무 바가지 안쪽에 집을 배반하면 추수 전에 곡식이 등을 돌린다는 글이 있다는 말은 벼가 이상하게 마르는 논 이야기와 함께 사람들의 귀를 붙잡았습니다. 어떤 이는 저주라 했고 어떤 이는 조상의 훈계라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가지는 같게 느꼈습니다. 순인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더는 한 집안의 작은 다툼만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소문을 듣고 밤늦게 순이를 불렀습니다. 그는 마루에 서서 억지로 차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쓸데없는 말이 우물가에 돈다. 네가 무엇을 떠들었느냐. 순이는 등잔불을 사이에 두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부터 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을 길었고 사람들이 오래된 바가지를 보았습니다. 말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래된 나무에 이미 새겨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곧 화가 난 듯 문지방을 밟았습니다. 나무 바가지 따위로 사람을 겁주려 하느냐. 순이는 조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겁은 죄를 숨기는 사람이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약을 다릴 물을 샜고 집에 밥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말에 만석은 손을 움켜쥐었지만 시어머니 방에서 깊은 기침 소리가 들리자 더는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마을의 그를 아는 훈장 어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보냈습니다. 직접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우물지기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훈장 어른의 집에 가서 오래된 글은 눈 밝은 사람이 보아야 한다 하고 전했습니다. 훈장 어른은 처음에는 남의 집 일에 끼기 싫어했지만 우물 바가지와 마른 논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보름날 저녁 우물가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연하는 그 사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녀는 낮에도 쌀광에 숨어 만석을 기다렸고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순이는 장독대 뒤에서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집만 손에 넣으면 다시 떠돌지 않아도 돼. 그 목소리에는 탐욕뿐 아니라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잠시 무거웠습니다. 연하도 어딘가에서 밀려온 사람일지 모르지만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자기 자리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보름날 해가 지기 전 순이는 집 안팎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따뜻한 죽을 먹이고 머리를 곱게 빗겨드렸습니다. 오늘 밤 바람이 찰 것입니다. 하고 순이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찬바람은 썩은 냄새를 멀리 보내기도 한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보자기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와 나무패 붉은 실과 밟힌 쌀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것들이었지만 순이에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자 마을 사람 몇몇이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훈장 어른은 등잔을 들고 나무 바가지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물지기 할머니는 조금 떨어져 서 있었고 안악들은 물동이를 내려놓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훈장 어른은 오래된 새김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일을 저버리고 곡식의 뜻을 속이면 추수 앞에 이삭이 먼저 마르고 밥을 훔친 소는 빈광을 맞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순인의 아래쪽 논에서 마른 벼가 바람에 크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낯을 대지도 않았는데 몇 줄기의 이삭이 논둑 쪽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만석과 연화의 일이 바가지의 글과 마른 논, 쌀광의 발자국과 함께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품속 보자기를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석과 연화가 직접 문서를 건드리는 순간을 보아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눈앞의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훈장 어른과 우물지기 할머니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쌀광 앞에 와 주십시오. 저는 누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집을 해치려는 손을 멈추고 싶습니다. 훈장 어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는 참은 물이 이제 길을 찾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자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석은 이미 쌀광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고 연화의 붉은 치마 끝이 뒷담 그늘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지팡이를 손 가까이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마루에 서서 하늘의 둥근 달을 보았습니다. 달빛은 쌀광 문과 우물길 논둑과 마당을 한꺼번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것이 더는 숨기 어려운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문 앞에 섰고
오래 참아온 집의 시간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은 쌀광문 위에 얇은 은가루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마루 끝에서 숨을 고르고 품속 보자기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안에서는 오래된 문서가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는 그녀에게 두려움보다 단단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쌀광 안쪽에서는 만석이 상자를 끌어내는 소리가 들렸고 연화는 낮게 재촉했습니다. 빨리 꺼내요. 밤이 깊어도 새벽은 금방 와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등잔 하나를 쌀광 바닥에 내려놓고 벽 아래 흙을 급히 긁었습니다. 그가 찾는 것은 어머니가 끝내 내주지 않은 괴 열쇠였고 어딘가 숨겨두었을 논문서였습니다. 연화는 치마 끝을 걷어올리고 곡식 자루 사이를 뒤졌습니다. 쌀알이 바닥에 흩어지고 마른 겨가 먼지처럼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만 깨어있다고 믿었지만 쌀광 밖의 밤은 이미 많은 귀를 품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우물길 쪽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물지기 할머니의 지팡이 끝이 먼저 나타났고 그 뒤로 훈장 어른과 마을 안악둘 논을 함께 돌보던 노인 하나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큰 기침도 내지 않고 대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순이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뜻을 알아듣고 마당 한쪽 그늘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놀라 얼른 다가가 팔을 받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누워서 듣기만 할 수 없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으나 마당의 찬 공기 속에서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병든 노인이 밤에 나온 것을 보고 숙연해졌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 곁에 서서 그녀의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쌀광 안에서는 만석이 마침내 낡은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상자 안에는 그가 바라는 논문서가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밧줄과 빈 천 조각만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이 다른 데 숨겼나 봐요. 며느리가 알기 전에 찾아야 해요. 만석은 화가 나 곡식 자루를 발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자루가 쓰러지며 쌀이 조금 쏟아졌고 그 소리가 마당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이는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쌀광문 앞으로 가서 손바닥으로 문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안쪽의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만석이 거칠게 물었습니다. 누구냐? 순이는 낮고 고요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 밥을 지어온 사람입니다. 이 집 어머니의 약을 다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집 논이 누구의 것인지 묻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문 안에서 침묵이 내려앉았고 연화의 숨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만석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등잔불이 밖으로 쏟아지며 그의 얼굴과 연화의 붉은 치마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순이만 있을 줄 알았다가 마당에 선 어머니와 마을 어른들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연화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지만 곡식 자루 사이에 숨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훈장 어른은 아무 말 없이 쌀광 안을 둘러보았고 우물지기 할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쌀알을 보고 지팡이를 한 번 가볍게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석아, 내 아버지가 남긴 논을 왜 밤에 뒤지느냐. 만석은 입술을 깨물고 문서를 정리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러질 듯 했습니다. 순이는 품속에서 보자기를 꺼내 천천히 풀었습니다. 오래된 문서와 나무패 붉은 실 밟힌 쌀알이 달빛 아래 놓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서두르지 않게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훈장 어른이 문서를 받아들고 등잔 가까이에서 읽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도장과 오래된 글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글에는 집의 논을 혼자 팔거나 넘기지 말라 하였고 병든 어른과 집을 지켜 밥을 이어온 사람의 뜻을 묻지 않고는 문서를 움직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바람마저 잠시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연화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을 몰아세우다니요. 며느리가 질투가 나서 꾸민 일일 수도 있지요. 그녀는 당당한 척했지만 치마 끝을 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녀를 노려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반에 보관했던 붉은 실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실은 당신 치마에서 떨어졌고 이 쌀알은 쌀광 안에서 누군가 밟은 것입니다. 저는 꾸미지 않았고 주워 담았을 뿐입니다. 마을 안악 하나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만석과 연화를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말해야겠소. 지난 장날 두 사람이 새 비녀를 고르는 것을 보았소. 그때는 남의 일이라 입을 닫았지만 오늘 보니 그 침묵이 순이의 등에 돌을 얹은 것 같소. 다른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담길로 붉은 치마가 드나드는 것을 우리 집 아이가 보았다 하더니 거짓이 아니었구나. 만석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변명할 말을 찾았지만 말마다 쌀광 바닥에 흩어진 쌀처럼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은 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아내를 미워했다면 마음을 말했어야지 밥을 지킨 사람의 자리를 훔치려 해서는 안 되었다. 그 말에 만석은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문가를 향해 한 걸음 움직였지만 우물지기 할머니가 조용히 길을 막았습니다. 우물지기 할머니는 연화를 꾸짖듯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연화의 눈을 보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남의 광에서 얻은 쌀은 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목을 매게 한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당에 선 사람들의 눈빛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손을 집 밖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훈장 어른은 쌀광안을 더 살피다가 곡식 자루 뒤에 끼워둔 얇은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만석이 새로 쓰려던 글이었습니다. 순이의 이름을 집안일에서 지우고 논의 권한을 만석 혼자 가진 것처럼 만들려는 내용이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훈장 어른은 그 종이를 펼쳐 보이며 이것이 정리라면 물을 훔쳐 강이라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종이를 본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지팡이 위에서 떨렸고 순이는 얼른 팔을 받쳤습니다. 만석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처음으로 고개를 완전히 숙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작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어리석음은 고칠 수 있으나 훔치려 한 손은 일을 하며 씻어야 한다. 오늘 밤부터 너는 쌀광 열쇠를 만질 수 없다. 마을 어른들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훈장 어른은 오래된 문서를 다시 보자기에 싸순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문서는 당분간 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지키시오. 추수가 끝날 때까지 만석은 논문서를 볼 수 없고 마을 어른 둘이 증인이 되겠소. 순이는 두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무게는 종이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쌀광 안의 등잔불은 점점 낮아지고 새벽의 기운이 산 쪽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더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마을에 들어올 때처럼 붉은 치마를 움켜쥐었지만 그때와 달리 걸음에 힘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녀에게 물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놀란 듯 순이를 보았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의 물은 누구를 내쫓기 위해 길어온 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의 집을 빼앗으려는 마음은 이 문턱 안에 둘 수 없습니다. 연화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가 뒷담 길을 따라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침묵이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만석은 그 뒷모습을 보았지만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은 연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의 신뢰와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논의 평안함을 스스로 놓쳐버린 뒤였습니다. 새벽달이 희미해지고 쌀광 앞에 먼지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려 할 때 우물지기 할머니가 순이에게 나무 바가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우물가로 가서 바가지를 조심히 들고 돌아왔습니다. 훈장 어른은 다시 그 안쪽 글을 읽고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새김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바가지를 쌀광 문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 바가지는 저주보다 먼저 기억이다. 집을 지킨 사람의 수고를 잊지 말라는 기억이다.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빛이 마당에 퍼질 무렵 순이는 쌀광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밤새 어지럽혀진 쌀자루를 바로 세우고 바닥에 흩어진 쌀을 한 톨씩 쓸어 모았습니다. 마을 아낙 둘이 남아 그녀를 도왔습니다. 한 사람은 밤새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소 하고 말했고 순이는 빗자루를 멈추지 않은 채 떨렸으나 쌀알이 밟히는 것보다는 덜 아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아낙들의 마음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만석은 마당 한쪽에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순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집을 버리려 했다. 논을 탐냈고 사람을 속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밤의 거친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곧바로 용서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쓸어 모은 쌀을 작은 바구니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쌀 한 톨도 다시 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가에 작은 눈물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순이를 가까이 불러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오늘 이 집의 문을 무너뜨리지 않고 바로 세웠구나.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무섭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신 집이라 크게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등은 물과 불, 흙과 쌀겨에 닳아 있었지만 그날은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날 난 마을 어른들은 아래쪽 논을 함께 보러 갔습니다. 만석이 돌본 논이 절반은 정말로 이삭이 힘없이 꺾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릴 수 있는 줄기도 남아 있었습니다. 훈장 어른은 잃은 것은 내 욕심이 먼저 가져갔고 남은 것은 내 손으로라도 지켜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논둑에 막힌 작은 물길을 손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조금 떨어져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속 분노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논에 물이 다시 흐르는 소리를 들으니 집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우물지기 할머니는 곁에서 벼이삭을 만져보며 마른 것도 햇빛을 받으면 제 색을 드러내고 젖은 것도 바람을 맞아야 썩지 않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만석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오래 기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쌀광은 깨끗이 정리되었고 문에는 새 끈이 걸렸습니다. 열쇠는 시어머니의 베개 밑이 아니라 의역에는 안방 선반 위 작은 그릇에 놓였습니다. 그 그릇 앞에는 순이와 시어머니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부엌 밖에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도끼 소리는 크지 않았고 일정했습니다. 그 소리는 변명보다 나았고 잠깐의 눈물보다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죽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부드럽게 간 죽을 내고 마당을 쓴 아낙들에게는 따뜻한 보리차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큰일이 지나간 집에는 말보다 고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지기 할머니는
떠나기 전 순이의 부엌문 앞에서 멈추어 말했습니다. 오늘은 불을 낮게 두어라. 큰 불이 지난 뒤에는 작은 불이 집을 살린다. 순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어머니는 조금 편안한 숨을 쉬었습니다. 순이는 이불 끝을 정리하고 마루에 나와 달빛을 보았습니다. 쌀광 문은 닫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은 숨기는 문이 아니라 지키는 문처럼 보였습니다. 만석은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이를 보고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순이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집도 쉬어야 하고 사람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이고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순이는 우물가에 걸린 나무 바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바가지는 낡고 조용했습니다. 그 안쪽의 글은 다시 어둠 속에 묻혀 보이지 않았지만 순이는 이제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일은 큰 소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자리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일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밤마을의 바람은 쌀광을 지나 우물로 흘렀고 집은 천천히 식은 숨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마을에는 아주 느린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닭은 평소처럼 울었지만 그 소리는 전날의 소란을 조심스럽게 깨우는 듯 낮고 길었습니다. 순이는 잠을 많이 자지 못했으나 새벽이 오자 늘 하던 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대문을 나서니 우물길에는 엷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있었고 발끝이 젖을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마음속 열을 조금씩 식혀주었습니다. 우물가에는 나무 바가지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밤새 달빛을 받았던 바가지는 새벽빛 아래에서 더 낡고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순이는 두 손으로 바가지를 내리고 우물물을 떠 천천히 씻었습니다. 안쪽에 글은 물에 젖자 다시 희미하게 드러났다가 물방울이 흘러내리며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순이는 그 글을 더 크게 보이게 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색임보다 그 뜻이 사람들 마음에 남아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물을 핥고 있을 때 우물지기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순이의 물동이를 바라보다가 우물돌에 손을 얹었습니다. 새벽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고 먼 논에서는 물새가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뒤 할머니는 밤이 지나도 물은 제 길을 잃지 않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어제의 일을 덮으라는 뜻도 아니고 영원히 붙잡으라는 뜻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무리한 탓인지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오랜만에 맑았습니다. 순이는 약초를 씻어 솥에 넣고 새로 길어온 물을 부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붙이자 마른 장작이 작은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조금 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물소리가 맑구나. 순이는 불을 살피며 어머니께서 들으시니 더 맑게 들리는가 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만석은 마당 한쪽에서 밤새 패담한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서툴렀고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밥이 차려지기를 기다렸을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누구보다 먼저 우물가를 다녀와 물동이를 채워 놓았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보았지만 칭찬하지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변한 마음은 말보다 시간이 먼저 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조용히 죽을 젓고 밥물을 맞추었습니다. 아침상은 소박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는 부드러운 죽 한 그릇이 놓였고 만석 앞에는 보리 섞인 밥과 묽은 국이 놓였습니다. 순이는 제 그릇을 조금 뒤에 두고 앉았습니다. 한동안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만석은 여러 번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밥은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지나간다. 오늘부터 네가 먹는 밥이 어떤 손으로 지어진 것인지 잊지 말아라.
만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국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 편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이란 문살 사이로 들어온 찬바람처럼 문을 닫아도 한동안 방 안을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죽을 한 숟가락 더 뜨는 모습을 보자 순이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원망을 씹는 것보다 밥을 따뜻하게 지키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식기 전에 드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만석은 해가 뜨기 전론으로 나가 물기를 고치고 낮에는 마른 벼를 추려 묶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옷자락에는 흙이 깊게 배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등이 예전보다 낮아진 것을 보았습니다. 순이는 논두 끝에서 그가 막힌 물길을 손으로 파는 모습을 가끔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조금 복잡해졌지만 눈길을 오래 두지는 않았습니다. 아래쪽 눈은 절반을 잃었으나 모두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물길을 함께 살피고 순이가 새벽마다 논머리에 물을 나누어 주자 살아남은 이삭들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석은 말없이 허리를 굽혀 일했고 순이는 멀리서 필요한 때에만 물을 건넸습니다. 우물지기 할머니는 논둑을 지나며 땅은 거짓말을 오래 품지 못해도 땀은 늦게 온 사람도 알아본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만석은 손을 멈추고 한참 흙만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더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큰 길 건너 장터를 떠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다른 고을 주막에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남긴 붉은 시로라기는 아직 부엌 선반 위 작은 천 속에 있었지만 순이는 그것을 원한의 물건으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그녀는 그 실을 아궁이 불에 넣었습니다. 붉은 실은 잠시 타올랐다가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대신 밟힌 쌀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작은 종지에 담아 쌀광 선반 한쪽에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까닭을 묻자 순이는 다시는 쌀 한 톨도 함부로 밟히지 않게 하려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대답을 듣고 오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쌀광은 새로 정리되어 곡식 자루가 가지런히 놓였고 문에는 깨끗한 끈이 매였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비밀을 숨기는 어둠이 아니라 겨울을 준비하는 조용한 곳이 되었습니다. 추수날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 품을 보댔습니다. 순인의 눈은 전부 넉넉하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벼는 생각보다 알이 차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낫이 움직이고 햇단이 하나씩 묶였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볼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담요를 덮고 앉아 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팻단을 묶다가 가끔 집 쪽을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순이 곁에서 벼를 거두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순이를 불쌍히 여기는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집은 순이가 아니었으면 빈광이 되었을 것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다른 사람이 병든 어른을 모시고도 큰 소리 없이 집을 바로 세웠으니 마음이 장한 사람이요 하고 받았습니다. 순이는 그 말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쪽에는 조용한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추수가 끝난 저녁 순이는 햇곡식 한 줌을 따로 씻어 작은 솥에 넣었습니다. 첫 밥은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오르자 집안에는 새쌀 냄새가 은근히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지난날의 어두운 쌀광 냄새와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맑고 사람의 속을 편안하게 하는 냄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그 냄새를 맡고 눈을 감았습니다. 네가 살린 냄새구나. 순이는 솥뚜껑을 덮으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상에는 새밥과 된장국, 무나물 말린 고추를 조금 넣은 장아찌가 올랐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밥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방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만석은 가장 늦게 앉았습니다. 그는 밥을 먹기 전 순이와 시어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잃은 곡식보다 더 큰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용서를 달라 말하기에도 부끄럽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손으로 갚겠습니다. 순이는 그의 말을 듣고도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석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달라고 해서 받는 물건이 아니다. 네가 하루하루 제자리를 지키면 언젠가 마음이 길을 낼 것이다. 순이는 그 말에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아직 닫힌 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 앞에 미움만 쌓아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순이는 만석의 그릇에 국을 조금 더 떠주며 밥은 남기지 마세요. 올해는 한 톨이 더 귀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마을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장독을 살피고 처마 밑에 무청을 걸고 아궁이 옆에 장작을 쌓았습니다. 순이네 집도 조금씩 겨울 준비를 했습니다. 만석은 매일 새벽 우물가에 나가 물을 길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았지만 날이 지나자 그것도 하루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가득 채워오고도 큰 소리로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 고요함이 전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은 한 번에 낫지 않았지만 기침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순이가 약을 다리고 만석이 장작을 패고 집안이 시끄럽지 않으니 노인의 숨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햇빛 좋은 낮이면 시어머니는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순이는 무릎에 헝겊을 올려 바느질을 하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기대어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이 조용하니 바람 소리도 다르게 들리는구나. 순이는 조용한 집에서는 작은 소리도 사람을 쉬게 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우물지기 할머니가 집에 들렀습니다. 순이는 얼른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고 할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두 손으로 그릇을 감쌌습니다. 쌀광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곡식 자루가 단정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 만족한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순이에게 지킨 사람은 큰 상을 바라지 않아도 지킨 자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무렵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 나무 바가지를 더 조심히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것을 장난감처럼 흔들지 않았고 안악들은 물을 뜬 뒤 제자리에 곱게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바가지 안쪽에 글을 다시 읽으려 했지만 물기가 마르면 글은 희미해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집을 지키는 일을 업신여기면 곡식도 마음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겨울밤마다 낮은 목소리로 전해졌습니다. 순이는 그 이야기가 너무 크게 부풀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녀를 칭찬하면 저는 그저 물을 길었을 뿐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물을 씻는 일도 병든 어른을 모시는 일도 쌀 한 톨을 아끼는 일도 억울한 밤을 견디는 일도 모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이의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라 오래 불을 품은 아궁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낮아도 집을 데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순이는 새벽에 문을 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흙 위에 얇은 눈이 내려앉았고 쌀광 지붕과 우물길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들고 나서려 하자 만석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털모자를 눌러쓰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길이 미끄럽소. 내가 다녀오겠소. 순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동이를 건넸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우물돌에 얼음이 잡혔을 겁니다. 말은 짧았지만 전보다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만석이 물을 길러간 사이 순이는 아궁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부엌 안에서는 장작이 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순이는 솥에 쌀을 조금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 죽을 끓였습니다. 첫눈 오는 날에는 속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친정어머니가 말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이제 아프기보다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만석은 물동이를 들고 돌아와 부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숨은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순이는 말없이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순이는 죽을 저으며 물은 식기 전에 마셔야 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많은 말이 남아 있었지만 그날은 그 한 그릇의 온기로 충분했습니다. 겨울밤이 깊어지자 세 사람은 아궁이 가까이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한 죽을 천천히 먹었고 순이는 불씨를 낮게 살폈습니다. 만석은 문가에 앉아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가 낯설고 멀었을 테지만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일을 하며 같은 불빛 안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고 눈송이가 처마 밑으로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그 안의 숨은 전보다 훨씬 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그릇을 내려놓고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없었다면 이 집은 눈 오기 전에 빈논처럼 되었을 것이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돌아올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음 비슷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자기가 지킨 만큼 그 집의 기둥이 된다. 오늘부터 이 집 사람들은 그걸 잊지 않을 것이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녹았습니다. 밖의 우물가에서는 나무 바가지가 바람에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크게 듣지 못했지만 순이는 마음으로 들은 듯 했습니다. 바가지는 여전히 낡았고 새김은 여전히 희미했으며 물은 여전히 깊은 곳에서 맑게 올라왔습니다. 순이는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마음은 한 번의 큰 외침이 아니라 매일 아침 물을 씻고 매일 밤 불씨를 덮는 조용한 손길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순이는 시어머니의 이불을 고쳐 덮고 마루에 나와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우물에서 가져온 물동이를 얼지 않게 부엌 안으로 옮겨두고 있었습니다. 쌀광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그 안에는 겨울을 날 만큼의 곡식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낮게 말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마음은 언젠가 집도 지켜줍니다. 그 말은 눈 내리는 밤에 천천히 번져 작은 초가집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